네, 2편 시작하게 됐습니다.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1편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이제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이제 과연 그러면 산별로 갔을 때 어떤 단점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측면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산별로 모여가지고 가는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측면들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산별의 단점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저희가 맹비라고 해서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비의 이제 0.36% 그러니까 1인당 이제 6,500원 정도의 네. 이제 조합비를 공공운수 노조에 납부하는 거. 글쎄 뭐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신 이제 그걸 납부함으로써 저희는 네. 공공운수 노조 사회서비스원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공운수 노조 차원에서의 이제 조직국장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고, 그리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질의도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내는 비용보다는 가져가고 있는 실익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훨씬 더 그 강한 위치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뭐 또 얘기들 또 나오면 또 말씀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얘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그럼 과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제 서울시 출연기관 지부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소개랑 그다음에 지부가 하는 일들 이 측면들을 좀 다루면 이번 편들 얘기가 끝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타임어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제가 주로 지적받았던 게 너무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려다 보니까 좀 길다고 하시는데 요거를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해서 가려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지부가 이제 어떤 건지 지부장으로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 어쩌다 보니 지부장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 지부는 이제 7개 출연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 7개에서는 뭐 서울시 복지재단도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디자인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여기 통합 예. 서울연구원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고, 50% 재단도 네.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7개 기관은 동일한 법률의 구속을 받는. 그렇죠. 출연기관법에 적용을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경평도 같은 지표로 그렇죠. 받고, 이제 뭐 서울시 공기업과가 동일하게 이제 관리 주체가 일부 되는 그런 집단이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 말씀하실 텐데 저희가 통합되면서 이제 그 근거 법률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이슈가 됐었는데 연공법으로 한다라는 게 있긴 있어도 저희가 지금 연공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임을 부정을 그렇죠.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지원을 서울시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부로 이제 낀 거 보면은 각 지회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이라든지 각각의 노동조합이 이제 지회 개념으로 있는 거고, 그 지회 개념들이 또 묶여가지고 지부의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부가 하는 일들은 뭐가 있나요? 일단 이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부로서 네. 하나의 노동조합이에요. 뭐 7개의 노동조합이 아닌 하나의 각각의 지회가 하는 활동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은 하나가 묶여서 있고, 간다. 그 하나의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은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이 갖고 있어요. 그 교섭권을 지부에 매년 위임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연기관 7개의 교섭권은 출연기관 지부에 위임이 되어 있고, 지부에서 받은 이제 교섭권을 갖고 각각 지회의 교섭을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출연기관 지부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각각의 지회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출연기관이에요. 즉 하나의 출연기관 지부라고 하지만 각 지회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독립성을 유지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요. 다만 교섭을 할 때 무조건 지원을 나가요. 그러니까 교섭권을 지부가 갖고 있으니 아까 이제 그 산별이라는 목적 자체가 어느 특정 기관에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이 전 기관에 퍼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 즉 특정 지회에 갖고 있는 좋은 단역
역으로 말해서 굉장히 좋은 단협을 그 소속 기관들의 교섭을 통해서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죄송합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뭐 육아휴직 휴직에 대한 보장 부분은 우리 출연기관 지부는 2015년부터 굉장히 법률은 2년이지만 이제 3년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식으로 노동 환경에서의 좋은 노동 환경을 전파하는 역할로서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출연기관 지부의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7개의 출연기관 지회는 복수 노조가 없어요. 141노조. 141노조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조합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조합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죠. 예, 뭐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186명이거든요. 근데 조합원은 지금 한 16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역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간 진행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만약 뭐 민주노총으로 정치적 파업이나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죠.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색을 특히 우리 출연기관 지부는 정치색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공공의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이 아주 키가 되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상향평준화죠. 근로요건의 상향평준화, 나쁜 것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그 이전에 저희가 기술연구원 시절에 이제 좀 이제 그 얘기됐던 것들이 저희는 그 사과독서 휴가, 그 이제 자기개발 휴가의 이름으로 있던 것들이 없었는데 타 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선례가 돼서 여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 근거는 못해요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던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쁜 것이 퍼지지 않게끔 하면서 상향평준화 얘기도 하는데 그다음 여기도 할 수 있으면 여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차원으로 이제 지금 상향평준화를 위한 교섭을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출연기관 지부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정보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보력, 특히 이제 출연기관의 장점은 출연기관 지부의 장점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분기별로 행안부 공기업과랑 같이 간담회를 진행해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예산 편성 지침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조차 일부 변경이 되는 결과를 그렇죠. 이게 노동조섭이 하나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사업단의 멤버로서 행안부 간담회 멤버로 저희가 참여를 해요. 실례로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 통상임금 소송분에 대해서 총인건비를 다 제외하는 게 연초에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왔다가 그거를 올해에 소송 중인 통상임금 건에 대해서는 총인건비에 제외한다라는 아예 변경 지침까지 받아내는 부분. 즉 노동조합의 이 정보력과 교섭력을 여기 하나의 사측에서 갖고 있는 기획실에서의 비용보다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런 이제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동일하게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 기관에서 거기 안에서 우리 기관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경영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사용자와 같이 교섭 중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부 사측이 알지 못한 정보를 노동조합이 제공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효과와 결과가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교섭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주장하는 교섭이 아닌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네 서로 알아가는 그런 교섭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 영상을 서울시가 싫어하겠네요.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향 평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대응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정보력에 있어서 같이 나눠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측면에서 과연 그렇다 치면은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부 그러니까 시의 어떤 선출 권력들은 정치인들이니까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네. 사실상 저희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그렇죠. 가실 수밖에 없고 거기를 따라하고 있는 경영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 힘든 상황일 텐데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 치면 이거에 우리 직장을 지킨다라는 어떤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약간 이제 단점이라고 말한 부분은 음. 연대하고 있는 연대가 무너졌을 때의 우려 사항은 있어요. 즉 뭐 특히 이제 경영평가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 네. 즉 이제 연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동일 목표를 잡고 동일 의사결정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연대 기간이 우리는 그거를 벗어났을 경우 그 기간은 오히려 이제 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연대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은 있죠.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잠깐 뭐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경평 관련돼서도 지금 서울시의 압박들이 많잖아요. 그게 개별 회사로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힘드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측면들에서 서로 이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근로요건들이 하향되는 것들을 같이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웃긴 부분 중에 하나는 3년 전에 A라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3년 후에 똑같은 A라는 이유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는 네, 맞아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뭐 서울시의 기조가 바뀌면 계속 바뀔 수 있는 게 경영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즉 경영평가는 다만 그 해년도에 대해서 몇 프로의 조금 더 그러니까 일부 금액을 더 받는 금액적인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단협으로 체결된 우리의 권한을 내주면서 이거를 얼마를 당해년도 뭐 1, 2년 좀 더 많이 받는 게 맞냐라는 부분. 여기서 굉장히 이제 심금을 울렸던 말은 우리가 내어준 거에 대해서는 찾아올 수 없지만 우리가 뺏긴 거에 대해서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모 드라마의 그 대사가 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 네,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온 대사긴 하거든요. 네. 즉 경영평가 1, 2년 뭐 점수가 낮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뺏긴 거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좀 또 이거 시간 또 어떻게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일단은 자르는 걸로 하겠고 오늘 또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또 좀 정리하는 시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경평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었어서 중요한 건 이 영상을 서울시가 싫어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